하는 등 시민의 교통 편의를 크게 개선할 것입니다.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와 맘편한 택시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는 비휠체어 장애인을, 맘편한 택시 서비스는 임산부를 위해 각각 마련한 이동지원 서비스입니다.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교통약자들이 한층 더 편리하게 교통복지를 누릴 것입니다. 올해 1월 부천의 미래비전으로 제시했던 공간복지와 경제 도약의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간복지입니다. 공간복지의 책임 핵심이기도 한 신도시와 원도심의 균형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등 1기 신도시 정비의 경우 정비 기본 방침에 부합하는 기본 계획을 수립해 사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과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총괄, 공공건축과 같은 인간 전문가와 시민도 계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더욱 키웠습니다. 이와 함께 원도심 재정비, 특히 주거환경 취약지역을 효과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정보 기술로 통합관리가 가능한 건축물인 지능형 건축물과 녹색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인 친환경 인증 건축물을 중심으로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과정에 있어 건축심의, 정관심의 등에 드는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통합심의를 운영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관리계획은 올해 안으로 용역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기존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에서 제기됐던 만개발 같은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가 필요한 4곳에 대한 신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간환경 전력 계획 용역을 통해 도시공간을 크게 아우르는 공간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기존의 도시관리계획과 토지단위 사업 계획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역할도 할 것입니다. 노후 원도심 공업지역에 공공디자인을 입힙니다. 우리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억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주거지, 학교, 공장시설이 혼재된 공업지역에 방치된 녹지 공간을 연결하고 문화교류를 위한 공간을 조성합니다. 근로자, 주민, 학생들의 뇌파 분석을 통한 스트레스 저감 실증 등 다양한 단위별 프로젝트도 진행합니다. 이와 더불어 대장동 벚꽃탑 야구장 조성과 오정대공원 축구장 개보수를 7월에 완료하고 역곡 밝은 도서관을 8월에 개관합니다. 옥길 문화체육센터, 역곡 다목적 체육센터, 장애인 스포츠케어 센터와 같은 체육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등 도심 곳곳에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경제 도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침체된 경기 속에서 인생 경제 회복을 이끌기 위한 노력을 펼쳤습니다. 올해 2,275억 원 규모의 부천 페이를 발행하겠습니다. 정부 지원은 줄었지만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발행을 통해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억 원 보증 규모의 특례보증과 연계한 대출이자 연 2%를 1년간 지원하는 2차 보전 사업을 펼쳤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복지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어르신, 여성, 장애인과 같은 취약 계층을 위한 부천형 공공 일자리 사업인 단비 일자리 사업을 통해 올해 1분기 동안 8,56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10.5% 늘어난 것이며 1년치 목표였던 9,097명의 94.2%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청년이 뿌리내려 살 수 있는 젊은 도시 부천을 위해 청년의 일자리와 창업, 주거 지원에도 심의를 기울였습니다. 일드림센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계량과정 정장 대업 사업 등으로 청년 취업을 지원하고 온라인 스타트업 밸리 부천을 통해 부천 기업 수요에 맞춰 청년 창업과 양성을 도왔습니다. LH맵 임대주택 청년 창업공간 및 주거지원도 올 하반기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정부 학종 평가로 이루어진 취업 지원 서비스 달성률에서 성과 목표 대비 133%를 달성해
도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취업 1년을 기점으로 더욱 힘차게 추진할 역점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역점 과제는 시민이 일생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 역점 과제는 똑똑한 행정입니다. 내년 원미 소사 5정부가 설치되고 37개 일반동으로 행정체제가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 등 의회와 협력을 통해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일반동의 행정안전팀, 복지안전팀을 신설하여 지역 일선에서의 안전복지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빅데이터와 같은 IT를 적용해 일선 현장에서의 민관 협력을 활성화하고 안전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보다 두터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으로 강화된 안전복지 기능을 토대로 스마트 복지안전 공동체 모델을 구현할 것입니다. 지역 주민이 자주 찾는 마을, 가게 등 70개소를 지정해 위기 상황이 발견된 시민에게 긴급생활 생필품을 우선 지원하는 부천 원스토어 사업을 성공적으로 펼쳐 안전복지 안전망을 더 든든하게 갖추겠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펼쳐온 부천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을 기반으로 더욱 강화된 재가 의료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목표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노인 의료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다음 달부터 오는 2025년 12월까지 추진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중개사무소의 불법 중개행위 지도 및 단속, 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 점검, 예방 관련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더욱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예방 점검과 함께 피해자 긴급 주거 지원, 긴급 생계비 및 의료비 지급과 같은 피해자 지원까지 아우르는 종합 방지 대책을 더욱 든든하게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걷고 싶은 녹색 도시입니다. 부천 곳곳의 보행 및 녹색 환경을 개선해 도시의 쾌적함과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부천역 마루광장, 부천로, 신곡천까지 이어지는 걷고 싶은 거리와 송내대로에는 걷고 싶은 푸른빛 산책로를 조성하겠습니다. 깨끗한 거리, 휴식과 여가와 함께하는 거리, 시민이 편하게 오고 갈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인근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동 호수공원을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노후 포장을 정비하고 미세먼지 차단습을 조성해 깨끗한 녹색 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사고 방지용 경보벨과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시민의 안전도 확보하겠습니다. 오정벌림공원, 중앙공원에도 미세먼지 저감, 차단숲을 만들어 걷고 싶은 녹색도시 부천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부천 자연생태공원 내 누구나 숲길에 야간 테마 경관을 오는 2024년 3월까지 조성하겠습니다. 다채로운 테마 경관 조성을 통해 이용객의 눈과 귀를 만족시킬 수 있는 변화를 꾀하여 누구나 찾는 관광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상동 시민회관을 개보수하고 생태 하천을 조성해 도심 속 녹색 공간을 더욱 쾌적하게 바꾸겠습니다. 노후 시설과 보행로를 정비하고 야간 조명을 설치해 안전과 멋을 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가 경제입니다. 오는 9월 문을 여는 웹툰 융합센터를 거점으로 삼아 K-웹툰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고 주식계산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해 문화를 부천의 미래의 먹거리로 삼겠습니다. 웹툰 융합센터는 유망 기업과 창작인 발굴, 육성 등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문화 콘텐츠 산업 생태계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관광객들이 부천에서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의료 관광을 비롯한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 관광 인프라와 경쟁력을 더욱 키우겠습니다. 부천의 강점인 문화, 예술, 축제 콘텐츠를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고 도시 브랜드를 현대적 시각에 맞춰 다시 전개해 관광 거점 도시 가고 싶은 부천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부천의 랜드마크가 될 스카이 뮤지엄 49를 추진합니다.
문화와 예술, 디지털 기술이 공존하는 융복합 체험 공간, 중동 고층 빌딩 49층에서 바라보는 도시 뷰 등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이 주목하는 핫플레이스가 될 것입니다. 부천을 대표하는 관광명소 8곳을 부천 8경으로 선정해 관광지로서의 새로운 매력을 선보일 것입니다. 시민 설문조사를 거친 뒤 다음 달 선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올해 새해 기자회견에서 시민의 삶을 직접 개선하는 책임있는 자세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이뤄내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이 약속을 마음에 새기면서 인선 8기 부천 시정의 비전과 역정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단단하고 경쟁력이 있는 부천 만들겠습니다.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미래 100년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부천의 달라진 모습을 시민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15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고 지명되시면 소속 언론사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호박당 같은 경우는 단독 시설로 제공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주민동이 예상한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현재 그 호박당 부지가 새로 지을 때는 다른 쪽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관심이 많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주시고요. 또 다른 한대는 지금 최근에 부천 아트센터가 개관을 했는데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이제 새로 생기게 문화도시 부천에 맞을 게 아트센터가 새로 개관을 했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예산 문제들은 주지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여곡절 끝에 개관을 했는데 앞으로 운영이 관건인데 지금 아트센터하고 시예술단하고 약간 운영 주체를 놓고도 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천시가 단독화를 결정을 했습니다. 부천 시민의 의견과 쓰레기 발생 처리 원칙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위치 선정과 관련돼서는 위치선정위원회에서 전문가와 시민 그리고 부천시가 수기를 통해서 그 위치를 결정을 해서 주민들께 발표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어느 지역에 정할 것인지 위치는 우리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다 반영해서 저희 결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트센터와 관련된 부분은 현재 아트센터 개관한 이후에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트센터는 전수조명에 심혈을 기울여서 했었고 또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최근에 좋은 작품들이 공연이 되면서 아트센터의 온 분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앞으로도 더 좋은 작품들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트센터 운영은 이 아트센터와 관련된 재단에서 관련된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것이고 예술단이라든지 부천 필요 관련된 부분들은 부천시와 재단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할 것이고 현재로서는 그 갈등이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세계적으로도 좋은 작품들, 국내적으로 좋은 작품들과 공연을 하면서 부천 필과 예술단도 그에 맞는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뉴스원의 정진욱 기자입니다. 최근에 원희룡 장관이 이제 5월에 이제 부천시 방문했잖아요. 일기 신도시 특별법 관련돼서 나왔고, 근데 부천에 이 고밀도 개발이 좀 많이 되고 계신데, 당시 이제 국토부에서 좀 발표한 거 보면은 재건축 활동 후 용적률 추가나 또 상향하면 인센티브 주겠다 이렇게 있는데 부천시에서는 지금 현재 상당히 고민되는 곳 중에 하나인데 신기 신도시 중에 근데 이런 것들 좀 어떻게 통합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 풀어갈 방향이 계시고 계시는지 부천시 계획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특별법이 이제 발의가 되어서 특별법 안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담을 내용들이 있을 테고 저희가 지난번에 장관님도 모시고 우리 총괄건축과와 함께 부천시의 49개 단지를 다시 검토하고 그 중에 일부는 뭐 재건축할 것인지 일부는 리모델링 할 것인지 우선 주민들이 선택해야 될 것인데 거기에서 이제 통합심이라든지 이 용적률 완화라든지 여러 것들을 특별법과 맞춰서 우리 부천시 할 것이고
아시는 것처럼 이 국토부하고 우리 통합 건축가랑 우리 부천시 주택국장이랑 실무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역세권의 용적률을 몇 %를 할 것이냐, 그리고 이 통합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위치라든지 구조를 어떻게 병행하고 이 용도지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시 상의를 할 텐데 지금 정해진 기준이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 부천이 이 중동 신도시가 다른 신도시에 비해서 밀집도가 높고 용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간 복제 개념을 통해서 공간의 효율적 재배치를 통해서 도시의 밀집도를 완화하고 공간을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한 것들을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국토부에 의견을 내고 있고 특히 저희 이제 부천을 포함해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로 있으면 신도시와 원도시의 격차 균형 개발을 위해서 신도시 특별법에서 연기한 원도심과의 연기한 개발 부분도 반영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구청장 한번 모시고 신도시와 연계된 지역을 저희가 같이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네. 네, 광주신문의 송영수입니다. 지난해 2026년 지방선거에서 제 8기 민선 시장으로 당선되신 거예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시장이 지금 부천시가 물론 시장이 법조인 출신으로서 법률 해석이 시장께서는 남다른 지식을 갖고 계실 수 있느냐. 우리 지금 부천시 공무원들이 자의적인 자기들의 해석으로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이거는 구체적인 각 시국 기자회견 때 제가 실장들한테 질문을 드릴 건데, 시장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부천시 순위 역세권 개발, 상동 영상문화단지 대규모 5대 개발 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기자회견에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 2013년 이후 2023년 들어 10여 년 동안 우리 부천 시민이 10만 7,643명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인구가 78만입니다. 100만을 바라보던 부천시가 느닷없이 10만 명 이상 10년 사이에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 대책을 시장께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고, 앞으로 우리 부천시의 세액 수입은 점점 줄어드는데 이 수입을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지 시장께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말씀하신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해석과 관련된 부분은 구체적인 말씀을 하지 않으셔서 제가 구체적인 답변하기는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 다만 공직자들은 기본적으로 사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어서 기본적인 규정과 절차, 법적인 개념에 우선 저촉되지 않도록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간혹 이해 당사자의 이해와 해석이 약간 충돌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해석과 이해 당사자 간의 관계일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춘희역 아마 종합운동장 역세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종합운동장 역세권은 저희가 지금 해당 지역에 대해서 일부 LH와 공동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 부천시 사업과 관련돼서는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어서 용역 결과를 함께 시민들에게 좋은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상동 영상단지와 관련돼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큰 변화는 없는 상태이고, 지금 해당 사업자와 관련된 내용들을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객관적인 현실이고, 다만 부천시가 현재의 대장 신도시, 그다음에 역곡지구, 그다음에 오정군부대 지구 등 여러 곳에 공공민 인간 개발을 통해서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고, 거기서 상당한 인구 유입도 생길 것이고, 또 인구 지역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저희가 대장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한다든지 또 여러 지금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 아까 말씀드린 많은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한 여러 사업들을 통해서 신규 주택 공급과 좋은 일자리 제공 그리고 좋은 첨단 기업 유치를 통해서 부천의 이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그걸 통해서 인구 유출을 막고 새로운 인구 유입을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초에 기자회견에서도 주된 내용으로 인간복지와 경제 두 가지 축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 기조를 유지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김민희문의 장진욱 기자입니다. 먼저 그 신구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원도심 문제입니다. 그 원도심이 뭐 고대 유적지가 산재해 있는 구역도 아닌데 아직도 그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 소사 음미 오등 지구에 5개가 산재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그 주민들의 어떤 재산권의 침해도 받고 있는데 가로수 정비 사업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주민들이 골몰을 앓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똑똑한 행령을 하시라고 주장하셨으니까 이 똑똑한 행령을 통해서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일종 일반 주거지역을 동상향시켜 주실 의향을 주셨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뭐 구체적으로 특정이 안 되어서 제가 뭐 더 차후에 구체적인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해당 지역의 특성을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만은 단편적으로 일종 주거지역 이종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는 좀 바로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원도심의 그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시에서는 돕겠다는 말씀이고 특히 오래된 주거지 개선 사업 같은 경우 주민들이 원하면 그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일종 영동 지역의 상향과 관련된 것은 주거지 특성과 그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바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번만 더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 도민민족 오정부 기자입니다. 저는 그 전세 사기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뉴스에서도 많은 보도가 있어서 모두들 하고 있지만 피해자들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이나 어린 자녀들은 주민들한테 피해가 하고 컸었는데 부천시에서도 땅콩적인 피해 예방 사건을 운영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통 부동산 업자들이 보면은 시에서 관리 감독이라든가 당국이라든가 이런 거를 나간다라는 소문이 나면은 업자들이 전부 다 모두가 물을 싹 닫아버리고 그 단독 기관만 피해가면 된다라는 그런 나태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부동산 업자들을 전부 다 피해가 가지 않는 부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처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강력한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의 말씀입니다. 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천시도 선제적으로 다른 시도보다는 서둘러서 부천시하고 경찰서하고 합동 대책반을 마련해서 계획을 발표했고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부천시가 단속을 강화하면서 많은 그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달이 되었고 또 일부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여졌던 그런 곳에서는 폐업을 하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세 사기와 관련된 우리 부천의 다세대 가구도 많고 이래서 그 전세 사기의 형태가 여러 가지 방법인데 구체적으로 범죄행위를 하는 곳이 있고 또 깡통 전세라든지 갭 투자로 인한 문제점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유형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하게 대책하고 또 저희들이 상담 창구를 마련을 해서 주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상담도 지속적으로 하고 단속도 저희가 경찰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또 해당 중개업소에 그런 부천시 정책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원이 지금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단속을 했어서 예, 저희가 성리 피해자들이 느껴야지. 네, 그 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금 합동을 해서 지금 대책세운 상담도 계속 청구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